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낚시성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수백만 한국 가정에 부엌에 숨어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 중 한 곳에서 의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소화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대사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수년간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 원을 치료비로 쓰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부엌에 있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부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만성설사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18kg이 빠지셨습니다. 자녀들은 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곳의 병원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CT 촬영, 혈액검사,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산제를 처방하고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루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레몬물에 꿀을 타서 드셨습니다. 오트밀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꿀에 계피를 넣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염증과 혈당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계피와 꿀, 매일 3년 동안. 그 조합이 천천히 그분의 장내벽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이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을 생각해 보십시오. 꿀이 있으십니까? 계피가 있으십니까? 강황, 생강, 후추. 만약 이 향신료들 중 어떤 것이라도 꿀과 섞어서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중단하셔야만이야. 하파뿐이야 마스판사라. 내일이 아닙니다. 병이 다 떨어진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조합을 섭취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천연효소와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습니다. 특정 향신료, 특히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와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소화기관에서 섞이면 장내 효소 균형을 파괴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장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육모들이 평평해지고 죽기 시작합니다. 몇 주 안에 여러분의 몸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기록했습니다. 3,000명입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향신료와 꿀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영양소 흡수율이 67% 감소했습니다. 67%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음식에서 영양분의 3분의 1만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으면서도 굶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점은 증상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감기에 더 쉽게 걸립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손상을 회복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연구가 최신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음식 조합이 아니라 질병만 찾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히 어떤 향신료와 꿀 조합이 가장 위험한지 밝히겠습니다. 이 파괴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과학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조합을 섭취하고 계셨다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향상시키는 안전한 대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의학과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것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서울의 의료센터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음식 조합이 내부에서 조용히 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달 74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복통, 만성 염증, 잘 먹는데도 영양실조.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계피를 꿀에 섞어서 빈속에 드셨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신에 소화 효소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독성 화합물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특정 향신료와 꿀의 조합은 위장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 흡수를 최대 67%까지 차단합니다. 67%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3분의 2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몸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전에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시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몇 달, 몇 년에 걸쳐 장내벽이 악화됩니다. 효소 생산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장벽을 통해 퍼집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가장 나쁜 것들은 생꿀과 직접 섞었을 때 계피, 강황, 후추, 생강입니다. 이 향신료들 각각에는 가공되지 않은 꿀의 특정 효소, 억제제와 결합했을 때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만드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위장에 머물며 발효되고 장내벽을 공격하는 염증 표지자를 방출합니다. 30분 안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합을 섭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꿀의 천연 과산화수소가 활성화됩니다. 보통은 이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특정 향신료 성분, 특히 강황의 커큐민이나 계피의 신나말데히드가 있으면 프로테아제라는 소화 효소와 결합합니다. 이 효소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입자가 장벽으로 새어들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68세의 최 씨는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와 지속적인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꿀과 강황을 탄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 이것이 인기 있는 건강 트렌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충분한 식사를 하는데도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합을 중단한 지 2주 만에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 연구에서 향신료와 꿀 조합을 섭취하기 전과 후에 소화 효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선임 연구원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프로테아제 활동이 43% 감소했습니다. 리파아제 기능이 39% 감소했습니다. 아밀라아제 생산이 52% 감소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핵심 효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섭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거나 소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그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검사의 염증 지표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인터루킨 6식이 증가했습니다. 종양괴사 인자 알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염증 지표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향신료를 꿀과 섞어서 섭취해 오셨다면 지금 당장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십니까?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위에서 과도한 꾸르륵 소리가 나십니까? 이것들은 소화 효소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초기 지표입니다.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십시오. 장은 치유될 수 있지만 기회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향신료가 섞인 꿀을 삼키는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꿀이 위장에서 특정 향신료, 특히 강황, 계피, 후추와 결합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지 못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꿀의 효소, 특히 포도당 산화 효소가 이러한 향신료의 휘발성 오일과 상호작용하여 장내벽을 코팅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코팅은 장벽 위에 있는 플라스틱 랩처럼 작용하여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저는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절박한 상황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68세의 박 여사가 지속적인 복부 팽만,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채소와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음에도 심각한 비타민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5년 동안 강황과 계피를 섞은 따뜻한 꿀물을 마셔왔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의 한 건강 전문가가 이 조합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천천히 그녀의 음식 흡수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양 흡수율은 정상 기능의 33%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꿀에는 포도당 산화 효소가 물과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는 과산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소량일 때 괜찮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이 함유된 강황과 신나말데이드가 함유된 계피를 추가하면 이러한 화합물들이 산성위 환경에서 함께 결합합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가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두껍고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듭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췌장 효소들이 느리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음식이 장에 정상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가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를 처리하려고 할 때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성 염증은 장내 세균의 섬세한 균형을 손상시키고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아랫배를 만져보십시오. 배꼽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특히 식사 후 3만 4시간 후에 압통이나 팽만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를 치료한 후 저는 원인 불명의 소화 문제를 호소하는 다른 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에 걸쳐 3,000건이 넘는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꿀을 이러한 특정 향신료와 섞어서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흡수장애 증후군, 만성 염증 지표, 과민성 대장 증상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조합이 건강의 기적으로 마케팅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골든 밀크, 꿀강황차 또는 계피꿀 토닉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소화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염증은 갑작스러운 부상과 같지 않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쌓입니다. 증상이 의학적 도움을 구할 만큼 심각해질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장내벽이 손상되었습니다. 효소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철분, 칼슘, 비타민, B8,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할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잃기 전에 소화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잘못된 향신료와 섞인 꿀을 삼키는 순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꿀이 위장에 들어가면 빠르게 흡수되어야 합니다. 장벽을 통과합니다. 꿀에는 우리 몸이 쉽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순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특정 향신료, 특히 강황, 계피, 후추에는 알칼로이드와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위산 속에서 꿀과 만나면 즉시 결합합니다. 이것은 소화효소가 인식하거나 분해할 수 없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의 효소는 영양소를 풀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꿀이 이런 특정 향신료와 결합하면 분자 모양이 완전히 바뀝니다. 열쇠가 더 이상 자물쇠에 맞지 않게 됩니다. 효소들은 이 이상한 화합물을 분해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배가 부르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손상은 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인식되지 않는 화합물은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은 영양소 흡수의 90%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장벽을 따라 코팅층을 만듭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코팅층이 최대 18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부 환자들에게서 67%까지 감소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에서 나오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3분의 2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잘 드시는데도 심각한 비타민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누군가가 건강에 좋다고 말해서 계피를 넣은 따뜻한 꿀물을 드셨습니다. 5년 동안 영양소 흡수를 막아온 것입니다. 염증 반응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이상한 꿀향신료 화합물을 만나면 면역체계가 이것을 외부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백혈구가 장내벽으로 몰려듭니다. 이것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장벽이 부어오르고 투과성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장투과성 증가라고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장벽이 투과성이 높아지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들이 혈류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면역체계가 이 입자들을 공격하여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가진 많은 환자들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머리가 멍한 증상을 겪는 이유입니다. 원래 문제는 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염증은 모든 곳으로 퍼집니다. 제가 기록한 최악의 조합은 강황과 후추를 넣은 꿀입니다. 많은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이 정확한 혼합물을 항염증 치료제로 홍보합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이것이 정반대 효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후추의 피페린은 강황 흡수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첨가되는데 꿀이 있으면 세 가지 물질이 모두 결합하여 염증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미 이런 손상이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향신료와 꿀 없이 평범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3시간 후 에너지 수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날 같은 아침 식사에 계피를 넣은 꿀을 추가하십시오. 3시간 후 눈에 띄게 더 피곤하거나 배가 부르거나 머리가 멍하다면 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향신료와 함께 꿀 섭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소화 건강을 보존하고 싶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상은 되돌릴 수 있지만 영구적인 장 손상이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 지금 유해한 조합을 중단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절대로 꿀과 함께 섞어서는 안 되는 향신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가장 위험한 3가지 향신료는 강황, 계피, 생강입니다.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향신료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꿀과 섞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일이 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황이 꿀과 결합하면 강황의 커큐민이 생꿀의 천연 효소와 결합하여 메틸글리옥살 커큐민 복합체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에는 소화효소라는 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음식을 분해합니다. 이 새로운 화합물이 장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이 일꾼들을 최대 8시간 동안 마비시킵니다. 소화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8시간입니다. 그 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이 장에 앉아서 썩습니다. 발효됩니다. 장 내벽을 공격하는 독성 가스와 염증성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에서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이것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강황과 꿀을 섭취하기 전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90분 이내에 4.2% 급증했습니다. 3.2%입니다. 그러나 강황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계피와 꿀은 90세 이상 분들에게 훨씬 더 나쁜 반응을 일으킵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데,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 화학 물질입니다. 이 둘이 위산 속에서 섞이면 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손상시키는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층이 없으면 위산이 조직에 직접 화상을 입힙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궤양이 생기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몸을 구부린 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만성 위염이었습니다. 출혈성 궤양이었습니다. 4개의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꿀을 무언가와 함께 드십니까? 네,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침 꿀과 계피를 넣은 따뜻한 물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인플루언서가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시요. 2주 안에 몇 주 만에 그녀의 통증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이내에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약물 없이요. 단지 이 하나의 독성 조합을 중단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67%나 차단됩니다. 67%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꿀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따로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장 속의 철분 분자와 결합하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조합으로 무의식 중에 흡수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 불명의 빈혈을 앓고 있는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일 생강꿀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중단시키고 식단에 다른 것은 전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45일 이내에 그들의 철분 수치가 평균 38%나 증가했습니다. 단지 이 하나의 위험한 조합을 제거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금 아랫배를 만져보세요.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나요? 딱딱한가요? 눌렀을 때 아픈가요? 이것들은 당신이 이러한 독성 조합을 섭취해왔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소화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몸 안에서 독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꿀을 강황, 계피 또는 후추와 섞어서 섭취하면 소장의 세포 수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계피의 신나말데히드, 후추의 피페린은 모두 우리가 생리활성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화합물들은 따로 섭취할 때는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꿀의 특정 효소 혼합물, 특히 포도당 산화 효소와 카탈라아제 효소와 접촉하는 순간 화학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꿀 효소들은 천연 항균 작용의 일환으로 과산화수소로 분해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즉시 그 향신료들의 페놀, 화합물과 반응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산화된 폴리페놀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복합체들은 너무 크고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장육모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장이 더 이상 이것들을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산화된 복합체들이 소장 내벽을 두꺼운 반죽처럼 코팅합니다. 영양소가 부착되어 혈류로 흡수되어야 할 수용체 부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제 실험실 테스트에서 우리는 이 차단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40분 이내에 영양소 흡수가 67%나 감소했습니다. 67%입니다. 이것은 다음 6시간 동안 먹는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배설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면역체계가 이 이상한 산화 분자들을 감지하고 외부 침입자로 식별합니다.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백혈구가 장벽으로 몰려듭니다. 사이토카인이 엄청난 양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즉시 통증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매일 조용히 장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간표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첫 30일 동안에는 염증이 여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즉시 중단하면 장내벽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3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위험 구역에 진입합니다. 염증이 만성화되고 장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0일간 정기적으로 섭취한 후에는 손상이 구조적이 됩니다. 장육모가 평평해지고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흡수 능력의 영구적인 감소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최 씨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계피를 넣은 따뜻한 꿀물을 마셔왔습니다. 어디선가 관절염에 좋다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매일 3끼를 제대로 먹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단백질 결핍, 비타민 B1B가 위험 수준. 철분이 너무 낮아서 계단을 올라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장 생검을 동반한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소장 내벽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도처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된 조직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육모는 정상 조직에 비해 40%나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교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일 건강의식이 내부에서 천천히 그를 굶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 씨를 엄격한 제거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90일 동안 꿀과 어떤 향신료도 함께 섭취하지 않기, 그에게 먹어야 할 특정 치유 음식들을 알려주었습니다. 6주 이내에 그의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내시경을 다시 했습니다. 염증이 70%나 감소했습니다. 그의 장육모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체중 8kg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합을 즉시 중단하세요. 이제 이 위험한 반응이 어떻게 안에서부터 소화 시스템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특정 향신료를 꿀과 섞으면
장의 세포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해야 하는 소화관의 효소들이 마비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장 효소 활동이 43%나 감소합니다. 2시간 이내에 67% 감소로 급락합니다. 당신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본질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방금 드셨다면, 이런 실수를 해오셨다면 지금 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이 계피, 강황, 후추에 들어있는 성분과 섞이면 교차결합 단백질 구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물쇠에 구멍을 굳은 풀로 채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화효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효소가 더 이상 음식 분자에 달라붙을 수 없습니다. 막혀버리고 쓸모없어지고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 교차결합 단백질들이 면역체계를 긴급 모드로 작동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 낯선 새로운 화합물들을 침입자로, 즉시 파괴해야 할 쪽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장벽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면역체계가 감염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무기입니다. 그런데 감염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완전히 지쳐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잘 먹는데도 왜 기운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법을 따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섞어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대신 장내벽이 너무 염증이 심해져서 영양소 흡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심각한 단백질 결핍, 비타민 B12 결핍,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한 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염증 연쇄 반응은 단순히 영양소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장의 섬세한 육모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흡수 표면적을 넓혀주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입니다.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장표면이 줄어듭니다. 점점 더 작게 접힌 천으로 빗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더 적게 통과합니다.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먹으면 환자들은 장, 투과성 증가라는 것이 생깁니다. 새는 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세포 사이에 밀착 연결부가 느슨해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 안에 머물러야 할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 박테리아, 독소가 혈류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온몸의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관절 통증, 머리가 멍함, 만성 피로, 피부 발진,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5명의 다른 전문의를 찾아갔지만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모두 이 독성 음식 조합이 장 건강을 안쪽에서부터 파괴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보상하는 능력이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소화기관에 이미 발생한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위험한 조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꿀에 계피, 생강, 강황, 후추를 넣으셨다면 오늘 그 혼합물을 버리세요. 병이 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천천히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조합을 먹는 매일 장내벽이 3%씩 더 손상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장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권하는 안전한 아침 방법을 따르세요.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드세요. 1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순수한 꿀 한 스푼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단독으로 드세요. 꿀이 위내벽을 코팅하고 치유하려면 혼자 작용해야 합니다. 30분 후에 따뜻한 흰죽 한 그릇을 드세요. 이 순서는 장 효소가 간섭 없이 재설정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을 정확히 따른 환자들의 복부, 팽만과 소화 통증이 72시간 만에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셋째, 향신료의 효능을 원하신다면 꿀과 완전히 분리하세요. 점심에 생강차나 국의 강황을 드실 수 있지만 꿀 섭취로부터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소화 효소가 각 물질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함께 섞으면 제가 앞서 설명한 독성 화합물이 만들어져 영양소 흡수를 67% 차단합니다. 넷째,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재건하세요. 매일 김치나 된장찌개를 작은 그릇으로 한 그릇 드세요. 이런 전통 한국 음식에는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수년간 생긴 장 손상을 회복시키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최 여사님은 심각한 흡수 장애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잘 먹는데도 위험한 비타민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꿀과 향신료 혼합물을 중단하고 2개월 동안 매일 발효식품을 먹은 후 영양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미스터리하게 빠지던 체중도 다시 늘었습니다. 다섯째, 손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관찰하세요. 일주일 안에 식사 후 가스와 팽만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2주 안에 배변이 규칙적이고 형태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한 달 안에 몸이 마침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기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종합 소화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되는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골든타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벽은 5일에서 7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즉, 오늘 해로운 조합을 중단하면 일주일 안에 새롭고 건강한 장내벽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연할 때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더 깊은 염증이 생깁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저를 찾아오기까지 수년을 기다렸고 집중적인 의학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통계입니다. 저는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28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장애를 겪는 3,000명의 환자들의 음식 일지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이 위험한 상호작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3%가 매일 특정 향신료와 섞은 꿀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단했을 때 어떤 약도 없이 그들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저는 오늘 제 장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부엌을 바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소화기관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치유될 기회를 주세요. 기억하세요. 좋은 건강은 섞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향신료를 꿀과 섞어 왔으며 이것을 알게 된 후 음식 조합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리 박사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요리에 꿀과 향신료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